예,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관리자 핵심 요약 강의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책이 다시 이제 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소방안전원에서 나오는 교재가 4월 달에 이제 리뉴얼이 됐어요. 그 새로 이제 교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뀐 내용을 이제 원활하게 학습을 하실 수 있게끔 또 새로운 책으로 저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핵심 요약 강의를 또 시작하게 되었네요. 자, 이번 과정에서도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그러니까 알맞은 지식과 그런 여러 가지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교재가 바뀌고 나서 그제 뭐 다른 어떤 시중 교재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쓰는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바뀐 최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잘 이제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쭉 내용을 따라오시다 보면 그 이제 시험 보시게 되는 그 시험에서 소기에 어떤 그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여러분한테 내용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경우에는 아주 깊은 내용을 이해를 필요로 하는 내용들도 물론 좀 있기는 하겠지만 그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외운다고 하더라도 기본 내용을 좀 이렇게 알고 나서 외우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무조건 뭐 천편일률적인 어떤 암기 방법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어떤 이 소방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게끔 이해가 되게끔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핵심 요약 강의는 일단은 설명과 그다음에 이해 중심으로 하시고 물론 중간중간에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좀 암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오리엔테이션처럼 막 자세하게 뭐 구구절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본 내용으로 빨리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안내에 관한 건 저희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이 잘 돼 있고 아마 이제 안전원 교육을 받으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은 걸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 내용들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하실 때는 일단 그 소방안전원에서 받은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지를 이렇게 판단하기가 힘드실 수 있어서 제가 도와드리는 느낌으로 수업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체크해 놓으시고 좀 반드시 외워야겠다라는 것들은 좀 외우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처음에 파트 1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은 일단 소방관계 법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법이다 보니까 암기 위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물론 당연히 외우셔야죠. 외우시는 건 외우시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외우고 그리고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출제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줄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소방관계법령 중에서 쭉 내용을 이제 보시다 보면 일단 처음에 맛보기처럼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제도라 그래서 자, 이 소방안전관리를 왜 해야 되느냐 그 개괄적인 어떤 계율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뭔가 이제 이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교재 맨 앞부분에 보시면 간단하게 어떤 그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에 관한 어떤 개괄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거는요.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여기는 뭐 이해 같은 게 필요 없고요. 자, 화재 발생 현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발화 요인별로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부주의죠, 부주의. 보통 우리가 이제 실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실화에 의해서 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제도가 필요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전기적 요인.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뉴스 같은 데 보면 보통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그렇습니다. 전기적인
요인이 또 이제 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또 좋은 발화원, 또 열적 점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적 점화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기적인 요인도 무시 못하겠다. 그리고 많은 어떤 그러니까 발생 요인으로, 발화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계적인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마찰이라든가 충격. 자, 마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비벼서 불을 붙이는 거, 마찰에 의한 거, 뜨겁죠? 그리고 충격이라고 하는 거, 부싯돌처럼 이렇게 충격이 일어날 때부터 스파크가 튈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엄청 흔하지는 않죠, 현상이. 그런데 이게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세 번째 정도로 나오는 거고요. 화학적인 요인은 위험물을 다루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뭐 부전기화 이런 식으로 앞머리만 따서 외우셔도 되는데 그냥 생각만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유를 알 수 없이 나도 모르게 화재가 난 경우가 제일 많죠. 뭐 물어보겠죠. 불 낸 사람한테 불 왜 냈냐고 하면 실수로 냈다. 그게 이제 부주의가 가장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거는 전기적인 어떤 그런 원인들, 마찰 충격은 이제 산업 현장 같은 데서 가능하고, 화학적 요인은 위험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순서를 숙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격 부여가 나오는데요. 우리 강습 교육 얼마 받아야 되느냐, 본인들의 급수에 맞는 어떤 그 교육 날짜는 그 교육을 받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죠? 뭐 10일이고요, 5일이고요, 4일이고 3일이다. 뭐 이렇게 5, 4, 3 쭉 나오는데 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있느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출제자가 문제를 낸다라면 요거를 좀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좀 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 당연하죠. 어떻게 우리 저기 그 근무자나 거주자들을 피난을 시킬 것이냐. 피난 계획을 짜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뭐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틀렸다라고 하기가 좀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해하실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 들어가겠습니다. 소방계획서. 자, 이거는 키워드입니다.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는 거 소방안전관리자가 하겠죠. 제가 보기에 이 피난계획 이런 거는요, 제가 굳이 빨간 줄 안 걷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떻습니까? 자, 보시면은 피난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소방계획서는 대신에 외우셔야 됩니다. 소방계획서는 당연히 소방계획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위소방대입니다. 여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써요. 무슨 뭐 자체소방대, 자치소방대, 무슨 소방대, 온갖 거를 쓰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슨 소방대? 오직 자위소방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 형광펜 딱 칠해놓고 외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답 포인트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초기 대응 체계. 이 초기 대응 체계라고 하는 거는요,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그때 어떤 대응 체계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우는 포인트 중에 이게 있어요. 유지관리라는 게 있고 유지관리라는 게 있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외우게 합니다. 피방방이라고 하죠. 피방방. 자, 피방방. 자, 피방방에 대한 유지관리, 그리고 소방시설에 관한 유지관리가 나옵니다. 소방시설에 관한 거, 피방방에 관한 거, 유지관리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되는구나. 피방방 유지관리, 소방 유지관리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훈련이나 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가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포인트 딱 잡으신다면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편성 운영, 소방훈련 및 교육인데,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피방방 할 때는 유지관리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화기 취급의 감독, 뭐 이것도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화기 취급의 감독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외우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아 보이는데 키워드를 딱 잡으면 양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소방계획서, 자위소방대, 자, 그리고 훈련 및 교육,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인데 피방방이 있고 소방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화기취급감독, 피난계획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외우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볍게 갑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핵심 기출문제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기출문제로 연습을 좀 해볼 건데요. 쉽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화재 신고 당연히 해야 되죠. 입주민 대피시켜야 되겠죠. 화재 진압 가능하면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방화문을 개방했다가 큰일 납니다.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는 구조여야 됩니다. 방화문이라는 것 자체가 화염이나 연기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화문은 개방하시면 안 되고 항상 닫혀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오며 가며 혹시 방화문 이렇게 억지로 열어놓는 게 있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방화문은 닫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실무교육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실무교육의 목적 중요하죠. 현장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소방기술 정보 습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계속 어떻게 하는 거죠?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미참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이게 반납을 한다는 얘기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거 반납만 하고 끝났었는데요. 요즘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요게 약간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원래는 실무교육에 이게 만약에 참석을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 책에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넌 이렇게 설명하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1차 위반하게 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이거는 법상으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요거는 이게 뭐 이하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어떻게 된다? 1차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냅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실무교육을 참석하지 않았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죠. 여러분들 포인트는 이겁니다. 100만 원 이하잖아요. 이하니까 당연히 50만 원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어떻게 외우시면 되느냐? 법상에서는 100만 원 이하가 맞다. 그런데 1차 만약에 미참했을 때는 50만 원을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꽤 큰 돈이죠. 그죠? 그래서 교육은 빠짐없이 꼭 참석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아마 문제를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보시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어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실무교육 안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업무 정지를 명하는 거는 안전원장님이 아니에요. 안전원장님은 뭐를 하시는 분이냐?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보고 교육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하시는 거고 실제로 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어떤 명령권자는 누가 되는 거냐? 명령권자는 법상으로는 본부장, 소방서장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되는구나.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전원장님은 교육이라든가 어떤 시험 업무에 관한 것들을 총괄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명령권자는 본부장, 소방서장입니다. 그런데 교육에 관한 거를 본부장, 소방서장님이 안전원장님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원장님이 실제로 이 명령권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답이 2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서장님은 자 보세요. 이 서장님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반납을 명할 수 있다. 내놔라 이거죠. 그래서 안전관리자로서 이 업무를 못하게 만듭니다. 일단은.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했습니다. 그죠? 소방안전관리자도 그렇고 안전관리 보조자도 그렇고 1차 위반은 어떻다?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만 원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차 위반 시에 이렇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은 안전관리자 업무에 관한 전체적인 총괄적인 내용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요건 이제 워밍업처럼 하셔서 그 안전원 교재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만 체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기본법으로 한번 들어가는데 자, 지금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이게 총칙이라 그래서 소방기본법 1조는 항상 그 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법 1조를 달달달 외우는 것도 좋죠. 외우는 것도 좋긴 좋은데 외운다고 하더라도 뭔가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좀 체계를 잡아드릴게요. 앞머리 따서 외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직전에 정말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에서 앞머리를 따서 외우시는 거고 핵심 요약 강의에서는 제가 이걸 가지고 좀 약간 스토리를 좀 뽑아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이 법의 목적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방에 관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죠.
이제 뭐 소방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방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게 바로 소방의 목적이거든요. 소방이라고 하는 업무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소방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학생들이 대답을 하죠. 불 끄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불 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초등학생들 대답 같고 좀 멋있게 하라고 합니다. 자, 불을 끈다 이렇게 얘기하죠.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한다. 이거는 진짜 앞머리 따서 외우셔도 돼요. 예경진. 자,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구조대나 구급대원들이 서운하시겠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업무를 하세요. 그냥 이거는 소방관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소방관이 업무를 해요. 이런 업무를 해서 두 번째 뭐를 합니까? 지키고자 하는 게 있어요. 자, 지키고자 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중요성의 순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국민의 뭐요? 생명하고 생명을 지켰으면 신체를 빼내요. 사람이 돌에 깔렸으면 일단 목숨부터 살려놓고 사람을 뺍니다. 자, 그래서 신체를 지키고 가능하다면 마지막에 재산까지 보호를 한다. 그냥 중요성 순서로 생명, 신체, 재산이란 말이 나오겠죠. 자, 이런 업무를 통해서 이것을 보호함으로써, 자,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 가지입니다. 공공의 뭡니까?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그랬죠. 자, 공공의 안녕이죠. 저는 이제 농담처럼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소방기본법이 소방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법이거든요. 우리 만났으니까 인사하는 거죠. 만났으니까 안녕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녕. 왜냐면요, 이 다음 법부터는 안녕이란 말이 안 나와요. 안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본법은 처음 만난 법이니까 인사 한번 하자. 그래서 안녕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요 포인트 갖다 장난 많이 치거든요. 안녕 그렇게 좀 장난 같지만 재밌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불을 끄는 목적은 질서 유지입니다. 불구경 제일 재밌다라고 하잖아요. 구경하는 거 놔두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질서 유지, 불을 끔으로써 질서를 유지한다. 그럼으로써 복리 증진, 자, 그 가장 포괄적인 거죠. 사람들의 복리를 증진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기본법은 뭐 하는 거냐? 소방관들의 업무. 화재를 예방 경계에 진압하고 구조 구급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구나. 이렇게 틀만 잡아주시면 많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면 해설 보지 말고 그냥 바로 우리가 공부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거.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안 들은 얘기는 다 거버리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근데 나중 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 소방시설업이란 말 나오죠? 이게 있어요. 시설업자들의 어떤 그 권익을 위한 법이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공사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풀 네임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줄여서 그냥 공사업법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법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두 번째, 소방시설이란 말 나오죠? 시설 등의 설치 유지에 관한 거죠. 그럼 이거는 법 이름이 되게 길어요. 우리가 좀 이따 뒤에 가서 배우는 법인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법 이름 안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라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그 법으로 가겠죠. 처음 보는 내용인데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 소방기본법이. 그래서 2번은 일단 이것 자체가 법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그 법으로 가라. 뭐 너무 길어서 제가 못 쓰는데 그냥 보통 우리는 줄여서 얘를 소방시설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법으로 가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 볼 것도 없죠. 위험물 나왔으니까 이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된다. 제가 글씨가 좀 날아가는데요. 밑에 해설에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날아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꼭 적으셔야 되는 건 제가 예쁘게 써드릴게요.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나오네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이죠. 이거에 대한 게 바로 소방기본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제가 여기서 설명을 좀 많이 시간을 투자했으니까요. 문제 푸는 건 여러분들이 숙제만 하시면 아마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중요한 거 한번 가려고 합니다. 자, 항상 그래요. 법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목적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정의가 나오거든요. 이 소방기본법에서 나오는 정의가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아마 저희 교재에서는 6개 다 다루지는 않고 한 4개 정도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뭐 제 생각엔 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한테 가장 관련 있는 거 소방안전관리자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소방대상물이라는 게 설명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방대상물은 딱 느낌이 그래요. 소방관들이 불을 끌 수 있는 대상물을 보통 소방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소방대상물이니까 불을 꺼라. 그럼 역으로 말한다면
불을 끌 수 있으니까 소방 대상물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건축물. 아니 당연히 불 꺼야죠. 차량 당연히 불 끕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원래는 이게 선박이거든요. 그런데 선박에 이런 단서 조항이 붙어요. 소방관들은 항해 중인 선박은 불을 못 끕니다. 소방차 끌고 바다 한복판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은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불을 못 끄고 무슨 말이 나오죠? 항구에 메어든 선박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불을 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구에 메어든,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함정 제일 많이 팝니다. 이걸 가지고 제일 장난을 많이 치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도 한번 포인트를 딱 밑줄 그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쉽죠? 선박이 있으면 선박 건조 구조물이 있겠고요. 산림 아시죠? 이거 산불 당연히 꺼야죠, 그죠? 그리고 인공 구조물하고 물건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오지 않은 웬만한 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불을 끌 수 없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뭐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겠죠. 그런 것들은 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말장난하는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잠깐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봐가지고 몇 가지 함정 포인트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눈에 익숙해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계인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그냥 소관점. 이런 거는 뭐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원리도 없어요. 그냥 소관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관계인이라고 하냐면 이분들이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화재 현장에서 화재를 제일 빨리 목격을 하고 소방대가 오기 전까지 이 소방활동을 펼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소방대상물에 제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관계인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뭐 머리에 여러분들 오래 남지 않아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소관점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끔 단순함기도 필요해요. 그래서 소관점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단순함기가 나오긴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근데 체크하고 약간 다른 포인트로 한번 짚어드릴까요? 자, 이겁니다. 자, 소방대라는 게 있어요. 우리 법에서 이 소방활동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직을 소방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소방대는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뭐 대방무용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보통 이거 앞머리가 딱 떨어져요, 얘네가. 소의의. 보통 뭐 다른 것들을 아무리 섞는다고 하더라도 소의의 선에서 해결이 다 됩니다. 소방공무원들 뽑는 시험에 작년에 요 문제가 나왔었어요. 소방대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고르시오 그랬는데 일단 소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소방공무원이겠죠. 여기에다가 소방안전관리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방대 그러면 당연히 우리 소방대 그러면 떠오르는 게 소방관이잖아요. 소방관을 좀 유식하게 우리가 소방공무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들어가는 거고 의는 얘네들밖에 없어요. 의무소방원. 군대 대신에 가는 분들이죠. 의방이라고 보통 하는데 의무소방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의용소방대 아실 겁니다. 의소대. 그래서 요 세 개는요. 소의의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아마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대장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현장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분은 현장지휘관이에요. 근데 현장지휘관이면 누가 있을까요? 아무나 돼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센터장님이나 팀장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라는 말은 여기에 뭐 시도지사라든가 소방청장만 빼놓고는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이렇게 나와 있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죠. 그러니까 무슨 개념입니까? 현장 지휘관 개념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현장 지휘관 개념을 소방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셨는데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문제가 두 개라 좀 위로 올려볼게요. 자, 연습한 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이 아닌 거. 자, 머릿속에 뭐 떠올리시면 돼요? 내가 불을 끌 수 있느냐 없느냐 보겠습니다. 건축물 당연히 꺼야 됩니다. 선박이 나오면 선박건조 구조물도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자, 선박은 뭐 조심하라 그랬죠? 항구에 메어둔 건 괜찮지만 항해 중인 건 못 끈다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운항 중인 선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겠죠? 운행 중인 차량 불 못 끄는데요?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는 못 끄죠. 공중에서 못 세우니까. 그런데 차량은 불 붙어서 가면 어떡하실래요? 멈춰놓고 끄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운행 중인 차량은 가능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식입니다. 상식. 막 이렇게 자동차 가고 있는데 불 나면 안 끄실 거예요? 멈춰놓고 꺼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멈춰놓고 끄면 되죠. 멈추면 떨어지죠. 그래서 당연히 요건 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막 너무 이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네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답은 4번입니다. 오답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운항 중인 선박.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소방대에 포함되지 않는이라고 나왔죠? 해볼까요? 그냥 소의 의.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소방안전관리자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소의 해서 답은 4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또 너무 밋밋하죠.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딱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죠. 화재 예방과 경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내용이 좀 기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트를 조금 나눠서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 2번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근데 제가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화재 예방조치잖아요. 예방조치. 이게 올해 소방공무원들 뽑는 시험에도 나왔어요. 제가 이거 적중을 좀 시켰는데, 예방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어가 전부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보통 이 주어를 가지고 많이 문제를 바꿔서 내시거든요. 몇 가지가 내용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여기는 이 예방이라고 하는 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님의 고유 업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거기에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보세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꼭 그거부터 먼저 외우세요. 그래서 주어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그리고 소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관점 또 나오죠. 관계인이겠죠. 그래서 이 물건의 관계인들한테는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외울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너무 뻔해요.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같은 이제 소형 열기구 날리는 거, 이런 것들 나오죠. 이게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위험하다고 하는 거 못하게 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두 번째,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는 우려 있는 재를 처리하게. 이 재 좀 갖다 버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함부로 버려둔 위험물이나 이런 것들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딱 어떻습니까? 불 안 나게 하는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거 뭐 말 갖다가 장난치면 짜증 나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2번부터가 문제예요. 이게 지금 디귿에 나와 있는 게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없어요. 이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아저씨 이거 빨리 치우세요. 이 제 거 아닌데요. 그러면 이거는 치우게 할 어떤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천년만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나오죠. 주어.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쭉 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소와 성명을 알 수가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 천년만년 기다려라. 이게 아니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들이겠죠?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요? 위험하니까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이제 그 내용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또 나오죠? 그럼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옮겼어요. 안전한 곳으로. 그 안전한 곳으로 옮긴 다음에 갖다 버립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도 누구 건지는 몰라도 그게 누군가의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를 한다? 보관합니다. 보관. 자, 보관하는데 보관하는 목적은 뭡니까? 주인 있으면 찾아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이 바로 뭐냐면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찾아가세요 라고 하는 건데 이거 숫자 외우셔야죠. 며칠 동안? 14일입니다. 14일 동안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를 해야 되는구나. 뭐 요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를 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낌 잡으셨습니까? 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근데 혹시 위험물 치울 때 주인을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내가 임의적으로 옮길 수 있다. 자, 옮겼습니다. 갖다 버립니까? 보관을 한다. 그런데 주인 찾아야 되니까 게시판에 공고를 하는데 게시판 공고 무조건 14일입니다.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렸죠? 관계인에게 예방조치 명령을 해요. 근데 몰라 누군지. 그러면 이동수거 조치하죠. 보관 의무가 있어요. 14일 동안 게시판 공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만 딱 풀고 그 다음 내용은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만 한번 보면서 연습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화재 예방조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불장난, 모닥불, 풍등 등 이러이러한 거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걸 잘못했다고 찍으시는 분들은 없겠죠. 자, 두 번째. 소방서장은 자, 주어 보세요. 본부장 소방서장. 자, 틀린 거 아닙니다. 자, 소방서장은 위험물에 소유자의 성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치우게 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위험물이 부패할 때는 폐기할 수 있다. 자, 이게 지금 조문 안에는 없어요. 조문 안에는 없고 다음 내용이거든요. 원래는 혹시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뭐 썩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보관 기간이 지나면 폐기도 할 수 있어요. 생뚱맞게 나왔네요. 그죠? 오씨 뭐야? 그냥 상식선에서 부패할 것 같으면 폐기해야죠. 자, 네 번째. 소방본부장은 자, 주어 틀린 거 아닙니다. 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소방본부장은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나옵니다. 게시판에 공고라는 말 나오죠? 이거 나오면 무조건 며칠? 14일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답이 되는구나, 답은 4번이 되는구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뭐냐면 화재 예방 조치에 관한 내용인데, 예방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경계를 하거든요. 근데 요 화재 경계지구 지정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휴식을 하시고 우리 또 이제 맑은 정신으로 다시 이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